역사의 시줄과 날줄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지방은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우리 민족사의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굉장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과 대결해가지고 민족과 국가를 지킨 경험이 우리는 한 5번 있습니다. 고구려가 세계 최강대국인 수당호가 맞섰습니다. 뭐 이기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지지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가 대담 결전을 했습니다. 서기 670년에서 676년 사이 6년 동안 놀랍게도 신라가 세계 최강대국인 당나라 또 전성기의 당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물리치고 한반도를 민족의 보금자리로 확보했습니다. 신라 삼국통일이죠. 신라가 삼국통일을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는 전쟁이 한 250년 동안 없어졌습니다. 동북아에서는 항상 한반도가 전쟁을 부릅니다. 한반도가 분열되거나 한반도에서 약한 정권이 들어서면 주변 국가가 개입을 해요. 그러나 신라가 삼국통일을 해서 여기서 주인 역할을 하니까 당나라, 신라, 일본이 다 250년 동안 평화를 누리면서 고대 시대의 황금기를 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 시절의 유물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한 다음에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칭기스칸 군대 앞에서 일주일 버티기가 힘듭니다. 고려는 9번 침략을 받고 그 몽골 군대가 경주까지 내려와가지고 황룡사 구청탑도 불태우고 했지만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40년 동안 버텼어요. 나중에 강화도에 있던 지휘부가 육지로 나오는 걸 해가지고 항복이라기보다는 일단 휴전협정을 하면서 조공국으로 앉았지만은 몽골이 하도 자기들 상대로 잘 싸우니까 고려를 존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92년 일본군이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15만 군대가 부산에 상륙했을 때 그 일본 군대는 조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총을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구입해가지고 일본 사람 특유의 기술을 연마를 해서 유럽에서 쓰는 조총보다도 더 명중률이 높은 조총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한국은 활로 대응을 했습니다. 당시에 일본 군대는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세계 최강의 육군이었습니다. 그 군대가 만약 유럽에 상륙했다면 당할 군대가 없었어요. 당시에 일본에 가지고 있던 조총이 15만 자루였는데 유럽에 있던 조총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조선은 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겼습니다. 이순신이 있고 유성룡이 있고 그리고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죠. 마지막 5번째. 바로 1950년 6월 25일 날 김일성이가 남침했을 때 김일성 뒤에는 세계 최강의 육군국인 소련이 있었고 금방 중국을 통일한 혁명 의지가 왕성한 중공이 있었고 압도적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탱크가 200대를 넘었습니다. 한국은 하나도 없었어요. 전투기도 있었어요. 이런 군대가 남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습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당하면 그 군대는 저항을 포기하고 무너집니다. 왜 안 무너졌습니까? 6.25 때 기습을 당한 대한민국 왜 안 무너졌습니까?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70대를 넘었지만은 기습 남침 소식을 딱 듣자마자 그 순간부터 전쟁 지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맨 먼저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가 일어나가지고 총이 모자라면은 돌멩이와 몽둥이를 들고 싸우겠다. 그리고 우리 국군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후퇴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트루만 대통령이 파병을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한국군이 무너졌으면 아무리 파병해도 쓸데없어요.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면서 시간을 본 다음에 그해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1950년 6월 25일에서 미군이 파병되어 가지고 최초의 교전을 하는 게 7월 5일 오산 근방인데 그 10일간 대한민국은 혼자서 소련, 중공, 북한과 상대했습니다. 1대 3으로 싸웠어요. 1대 3으로 버텨냈습니다. 세계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의 군대 세 나라하고 1대 3으로 싸웠습니다. 그것을 지도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집권 세력이라든지 소위 지식인들이 그 이승만을 깎아내리는 걸 생업으로 삼고 있고 그것을 무슨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을 깎아내리면 대한민국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이미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다 끝난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름은 이야기 안 했지만은 대한민국에 대한 칭찬 그 대부분은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칭찬 아닙니까?